예, 필반도체 저희가 정한 하단 라인을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살짝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인버스를 지금 계속 좀 줄여오고 있었는데 지금 30%까지 줄이고 투자 비중 70%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참조하시고요. 이후의 조절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줄이는데, 이제는 미국 인버스를 25% 아래로 안 줄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줄일 여력은 한 5%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만약에 이 아래를 깨게 된다면은 인버스 30%에서 급격하게, 만약에 급락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때 급락하듯이 혹시나 또 훅 급락한다고 하면서 깨더라도 무조건 빠르게 따라 들어갈 겁니다. 인버스 비중을 적어도 50% 이상 맞출 겁니다. 지금 30%니까는 20% 이상을 쫓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 갈지 예측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요 라인이 지금 21선도 회복을 했어요. 반도체가 요 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게 된다면은 위아래로 늦춰서 박스권을 잡아서 대응하는 게 현명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라인을 다시 깨서 내려오게 된다면 박스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조금 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일봉상으로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요거는 단기 상승 신호, 그죠? 단기 전 고점을 살짝 지금 돌파를 했다. 그래서 요거만 지켜내면은 추가 반등 보시는데, 추가 반등 다음 레벨은 여기서 좀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정해드린 이 라인, 이 직선 추세 라인을 아직은 회복을 못했어요. 요게 회복돼야 본격 반등인데, 여기가 맞닿는 데가 아마도 아까 정해드린 여기가 350 라인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할 때 350 라인 정도 이렇게 여기서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뚫으면 무조건 반등, 추가 반등 보셔야 됩니다. 350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한 여기 340 후반 정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돌파되면 아까 거기가 돌파되는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이 약간 아직은 미적지근하다는 건데, 상황 따라서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필반도체만 버텨주게 된다면요. 나스닥백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양호한 구간이다. 여기 추세를 아직 깨지도 않았고, 이제는 여기를 넘으려고 하는데, 넘을 듯 다시 하락할지 아니면 요거 넘게 되면은 나스닥은 추가 상승 신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추가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그 몇 가지 시총상을 통해서 이거를 조절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는 반등이 오더라도 410불 회복 못하면 또 이제 중간에 또 꺾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미국 인버스를 줄이더라도 25% 아래로 안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레벨이 올라올수록 필바돈치 나스닥은 레벨이 올라올수록 지금 저희는 점점 인버스를 분할로 늘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코스닥 인버스 많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러셀이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 따라서 이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150인데 코스닥 150이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을 깨서 이렇게 약간 조정신을 보인다면은 코스닥 인버스를 많이 오른 구간에서도 분할로 조금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깼다고 보기 좀 그래서 코스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미니 선물 만기가 지나면은 방향전환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고, 현재는 120선 돌파된 상태라 무조건 여기서 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 21선이 이렇게 지나면 21선 위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인버스를 크게 가져갈 시점은 아니죠, 지금은. 그죠? 아무튼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목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경고하는 영상만 보고 무조건 이제 지르는 분들이 있어서 반등 신호도 다 알려드리자. 제목도 이제 반등한다고 알려드리자. 근데 보면은 반등한다고 이렇게 내면은 조회수가 적고, 하락한다고 해야 조회수가 크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하방을 올인해 찾았던 분들이 갑자기 하방을 크게 줄이고 지금의 저희 비중에 갑자기 맞추는 거는 저는 그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또 줄이는 인버스를 올인했는데 그걸 또 줄이는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반드시 1배로만, 3배 안 됩니다. 3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배로만 하셔가지고 버티시고, 이거는 유지하세요. 기존의 물량을 유지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쫓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던지. 지금은 약간 바닥권이긴 하니까요. 그 정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종목들도 얘네가 지금 붕 떠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보셔서 이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애들을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최근에 좀 반등폭이 커가지고 꾸준히 따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해오던 방향을 그대로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1배로 가져가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한 20% 30% 올라도 상관없어요. 1배는 한 마이너스 30% 당해도 그걸 나중에 급락하게 될 때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 정도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분할로 해라. 이번에 이거 깨졌다고 3배 인버스 올인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것도 한 번에 줄이면 안 되고 분할로 해야죠. 요걸 라인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분할로 한 며칠 봐야 됩니다. 조금 일단 오늘 보유량의 30%에서 50%는 줄여야겠죠. 30% 줄이고, 그다음에 깨나 안 깨나 보고, 다시 깨면은 다시 그러니까 이건 댓글에 3배 올인하신 분이 많아 설명드려가지고 절대 올인하지 마세요. 저는 이 얘기를 올인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 선을 긋고, 아니면은 모르겠으면은 5100 필반호초 5150을 기준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 줄이지 마시고 살짝 회복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보시고 하고, 다시 깨면 반복하고, 요 라인으로 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 라인이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라인, 난 여기 깼을 때 올인을 하겠다,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랑 여기를 2개로, 이게 제일 좋긴 합니다. 올인을 하시더라도 일부만, 여기 깨졌을 때 일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여기 깨졌을 때 한 500만 원만 하방 치시고, 이 아래가 깨져 500을 추가해서 그래서 1000원을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회복하더라 난 한 300은 남겨두겠다. 근데 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인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버스 올인하는 분들은 300만 원 줄이. 이 세 지점으로 이것도 좀 분할로 하세요, 여러분. 분할이 낫지. 이게 분할, 카지노를 카지노,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모든 고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하고, 지금도 여기만 살짝 넘고 떨어지게 할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만 살짝 넘고 떨어지게 하든, 아니면 중간에서 어디든지 꺾여도 상관없고, 여러 번 삐깼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굳이 한번 여기를 한번 또 넘고, 이거를 코스피는 6개월을 헷갈리게 했단 말이죠. 이 최고점을 다시 넘기를 6개월 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를 넘는 거를 지금 한 5, 6개월 끌어온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많이 삐끼하긴 했다, 그죠? 나스닥 자체로 볼 때 코스피가 얼마나 헷갈리게 했냐면, 여기를 넘고 깨는 거를 6개월간 해서 8개월째 떨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지금 몇 월이야 이게? 이게 12월 아닙니까? 12월에서. 근데 코스피만큼 길게 헷갈리게 한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어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헷갈리게 한다면 이게 올해 2월이 아니고 5월일 수가 있어요. 제가 2월과 5월을 보는 거는 3월과 6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월과 5월에는 조심은 하되 신호가 안 나는데 막 근본 없이 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시기를 얘기를 못 하겠어. 그 시기만 되면은 2023년 11월도 가장 그 시기가 위험하다고 했지만은 신호가 상향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인버스를 크게 치냐고 그걸 매일 했는데도 일부 영상만 골라보신 분들이 투덜투덜 걸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최근에 강조드린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조금 제가 대응을 잘못해드렸습니다. 좀 돌아쳐서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약간씩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먹으면서 가고 있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추가로 오르게 될 거고, 또 선매도 하고 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걸립니다. 지난번에 10% 비중이었던 종목 하나가 한 단기에 50% 올랐는데 끝까지 다 먹지 못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느 10% 종목이 50%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 수익을 한 달 안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 수익만 잘 올려도 1년에 12%가 좀 넘습니다. 복리이기 때문에 한 14% 정도 될 거고요. 한 달에 1% 수익만 여러분이 가져간다. 그래서 1년에 15% 수익만 복리로 가져간다. 그럼 여러분은 버핏이 21%인가 22% 아닙니까? 그 아래 단계의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만약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테슬라든 뭐로든 간에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 까이는 것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버핏의 수익률을 넘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냥 20년 기간으로 보면은 조금만, 그분들도 연평균이 한 30% 정도 하면은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 거지, 절대로 일부 개미들이 상방만 쳐온 나스닥의 수익률을 유지된 일은 없었다.
요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거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자동차가 후발로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중단기 포트폴리오라서 일부만 하시고 큰 금액은 적립식으로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마트에 물려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은 그냥 두세요. 둬야지 뭐. 이후의 거를 다른 걸 쫓아하시던지 해야지. 또 이거를 너무 많이 또 조금 올랐다고 팔고 하면은 다만 이마트는 적립식도 이마트만 하지 말고 신세계랑 같이 해요. 신세계도 되게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적립식을 제발 한 종목만 하지 마세요. 개미들이 왜 지금 슬픈지 아세요? 삼성전자만 올인해서 그래. 왜 종목이 그렇게 많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는데 왜 삼성전자만 올인을 한 거야 도대체? 응? 저희는 이거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간 거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제가 좀 하위로 늘 말씀드렸는데 그조차도 지난번 작년에 매도 시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또 욕하는 분들 계실 텐데 법을 경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도 보시면 보시겠지만 얼마나 헷갈리게 하고 여기를 넘을 것 같다가 하다가 이제 나중에 큰 폭으로 급락하게 될지 저희는 추세만 보겠습니다. 추세가 이탈하는 순간 너네는 우리의 인버스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인버스, 러셀 인버스 잘 먹어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타겟인 나스닥 인버스 그동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무대뽀로 나스닥 상승에 올인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곤란을 당하게 될지는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우리 집 강아지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